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04년 만전 손잡이 차입니다. 이름이 왜 그러냐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차를 보여드릴 건데, 이 차를 왜 이렇게 담아 놓냐면, 이 차는 산차예요. 말하자면 압축 병배나 기납이 되지 않은 차들을 찻잎 모양 그대로 말라져 있는 네, 그런 차들을 산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는 산차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길어요. 줄기를 길게 해서 찻잎도 아주 길쭉하게 말린 모양이라 약간 이렇게 묶어서 빗자루 같기도 하고 손잡이 같기도 한 독특한 형태의 차입니다. 이렇게 찻잎만 이렇게 찻잎 길이만 말라 있는 찻잎 길이만 이만한 것들도 있는 거 보면 찻잎 자체가 꽤 큰 찻잎일 테고요. 제가 한번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얘를 개환에 넣는 게 제일 큰일이다. 큰 개환은 괜찮지만 저는 지금 작은 개환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얘를 과연 잘 최대한 덜 손상되게, 그래도 아마 약간 손상을 시키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합니다. 일단 요 계량을 해볼게요. 이 차는 제가 2017년 가을쯤에 구입했네요. 가을쯤에 구입을 했고 지금 야금야금 마시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작은 거 골라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줄기가 굉장히 많은 차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를 처음 마셨을 때는 이 차 약간 세가지고 마시기 힘들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마셔보니 또 맛있고, 또 그 뒤에 마셔보니 또 다르네 싶고, 뭐 이런 다양한 변화를 느꼈던 차이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아까워서 잘 못 마시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 입씩 넣어서 언제 4g을 만들 거니? 좀 더 부지런히 하지 못해? 친구가 놀러 오면서 꽃을 사들고 왔기 때문에 난데없이 꽃이 두둥 동장을 했는데 아주 화사하니 좋습니다. 제가 차 향에 민감하다면 아마 차자리에 이렇게 뭐 프리지아 같은 향이 강한 꽃들을 분명히 두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향에 몹시 둔감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화라고 아주 작은 꽃들, 나무 줄기들, 뭐 이런 것들을 찻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향이 강하지 않고 찻자리에 너무 찻자리 인상을 아예 뒤집지 않는 정도의 단정한 꽃들을 특히 동양차 찻자리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일본에서는 그 다도 문화와 함께 꽃꽂이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꽃꽂이도 무슨 종주? 뭐 어쨌든 이런 약간 계보가 있고요. 스승에 따라서 뭐 이게 있고 어디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다도도 그런 약간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도제 형식 같은 어떤 이런 것들. 4g, 네, 4.7g. 다음에는 한 2번이나 마시면 이제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커서 큰 애들을 골라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개환에는 도저히 안 들어갈 것 같아서요.
요런 형태가 아니면, 요런 합 형태가 아니면 보관하기도 되게 어려운 아이지만, 이름부터 재밌기도 하고 여러가지 즐거움이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4g을 계량을 했고 이제 천천히 우려 보겠습니다. 뜨개로 리본을 만들어서 끈을 만들어서 잡을 수 있게 좀 편하게 만들어 뒀어요. 딱 원하던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귀여운 목도리를 하나 둘러줬으니 겨울을 잘 날 수 있겠지요. 이제 만전 지역 차도 지금 오늘 마시는 차와 다음 차까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만전 지역 차들은 모두 맛보게 되는 셈인데요. 시간을 좀 두고 자사오에도 천천히 다시 마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완해서 평소보다 진하게 우리면서 맛봤던 것들이 평소와 다른 맛이라서 당황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또 새로운 이 어떤 특징이나 맛을 알아가는데 또 즐거움이 있지 않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아무래도 한번 꺾어야겠죠? 찻잎이 담기는 모양부터 다른 차들과는 다른 산차의 경우랑도 확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산차의 경우도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형태는 잘 없기 때문에 막 개완에 담기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유독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어떻게 잘 들어가 보지 않을래? 삐죽머리가 나왔네요. 일단 맛을 보고 좀 더 진하게 우릴게요. 평소보다 조금 옅게 우려진 것 같아요. 2004년 차니까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 것 치고는 탕색이 지금 아주 옅죠. 아마 찻잎을 다 넣지 못해서 충분히 우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다음 탕에는
찻잎을 모두 개환에 가둘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줄기가 많이 들어가면 차가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환에 우렸을 때 과연 노차가 아닌 경우, 아주 많이 익은 생차가 아닌 경우 단맛을 많이 느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는 단맛보다는 쓴맛에 더 민감하고, 그래서 아주 단맛을 느끼려면 어떤 쓴맛을 약간 잡아주는 자사오 쪽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차가 익으면 쓴맛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쓴맛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맛의 어떤 다른 맛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뒤에 살짝 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사오에 마실 때는 그 쓴맛이 거의 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차의 경우, 많이 익은 차의 경우는 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차가 약간 쌉쌀한 맛이 있었는데 이제 없네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개원에 마시면서는 뒤에 숨어있네 같은 인상이거든요. 이 차도 지금 뭐 탕색도 아주 충분히 진한가요? 그렇지 않지만 쓴맛이 확 도드라지진 않거든요. 이제까지 개완에 마시면서는 확실히 만전지역은 쓴맛이 있어 라는 인상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인지 쓴맛이 확 도드라지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다른 맛 뒤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좀 뒤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림 지역까지는 약간 고소한 맛 같은 어떤 이런 맛은 안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 차부터는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이가, 이걸 정확히 어떤 수치와 어떤 도표로 그려서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한 수치로 환산해서 통계를 내고 적용한다는 것은 제게는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저 좋아하는 맛을 찾아가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 내가 이 차를 정말 내 입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정도로 여기고 있어서 적당히 즐길 수 있는데, 아마 뭐 품평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차를 품평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조금 몸에 온기가 돌면서 약간 아침 먹은 것들이 소화되고 있어요. 내려가는 느낌. 참 신기한 게 그 다른 어떤 얘기를 들어서 뭐 얘는 이래서 라는 것보다는 제가 차를 마셔온 결과 제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기억하려고 애쓰거든요. 왜냐면 그 차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국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서요. 근데 그 보이차나 좀 발효도가 높은 차들의 경우는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요. 차를 마시면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있고, 향이 좋은 애들, 발효도가 낮거나 향이 강하거나 이런 차들은 저는 약간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지 머리에 열이 많기 때문에 늘 속은 찬데 아무래도 몸에서 더 좋다고 느껴지는 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 느낌을 더 좋아하는 거, 좋더라.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는 중에는 약간
특이하게도 향을 거의 맡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향으로 느껴지는 즐거움을 모르니 아마도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건조한 느낌의 맛이에요. 수분을 섭취하면서 건조한 느낌의 맛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약간 그 홍차로 치면 아쌈이나 뭐 이런 류의 몰티함이라고 몰티함이라고 말하는, 맥주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른 드라이한 맛이라고. 이걸 참 어떻게 저는 건조한 맛이라고 하는데, 근데 건조하다는 게 맛에 대한 수식어가 될 수 있나 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과연 뭐 수분을 섭취하며 뭐 이런 어떤 생리적인 어떤 걸로 넘어가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결국은 각자의 어떤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란 쉽지 않고, 각자의 용어와 각자의 어떤 느낌들이 쌓여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고 조금 남았는데 생각외로 훨씬 재밌고요. 이게 어떤 철학 입문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들이 있거든요. 철학은 용어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대로를 읽으면 뭔 소리야 막 이런 뭐라고? 반은 알겠는데 반은 모르겠다. 우리말로 쓰여 있는데 외국어 같다.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근데 약간 알기 쉽게 뭐 쓰여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쉽지 않나. 그리고 철학을 삶의 무기로 삼는 방법인 거잖아요. 어떻게 제목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삶에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멀게만 느껴졌던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여기고, 잘하면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2번 편에서는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나오네요. 철학의 역사와 유파, 계통을 설명하면서 락을 예로 듭니다. 펑크록, 메탈, 프로그레시브 뭐 이런 식의. 약간 쌉쌀한 맛이 구수한 맛과 섞여가지고 우엉차 같은 뿌리채소류의 차와 비슷한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웃기죠? 분명히 데카르트는 다양한 해석을 어떤 게 아니고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확실하고 의미가 분명해서 도출된 명제일 텐데, 이 저자에 의하면 그 의미는 존재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정신이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그게 말하자면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 거죠. 셈인 거죠. 이 차는 꽤 오래 맛이 유지되면서 우러날 듯 합니다. 흔히 내포성이 좋다고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혀 맛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싹 숨을 수 있죠? 마치 커튼 뒤에 있는 것처럼. 근데 바람이 살짝 불거나 해가 약간 비치거나 뭐 약간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어떤 쓴맛. 순종과 성실과 어떤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에서는 의심하고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학문은 어떤 그런 일종의 의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모든 것은. 왜? 그렇다면 어떻게? 혹은 뭐 이 경우가 이렇다면 저 경우는 어떨까에 대한 어떤 의심, 반문, 호기심, 어떤 의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철학은 기본적으로 똑바로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똑바로 생각해보지 않겠냐. 너는 지금 어떤 것들에 가려져 있고 너의 생각이나 이것이 바르지 않,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고한 너 자신의 의견이 아닌 본연의 어떤 생각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한 착각과 오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만의 생각, 고유한 어떤 것들은 무엇인가. 일단 그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삶의 목표나 어떤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 저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데카르트 역시 그렇고,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막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열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체도 본인의 어떤 의지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실제와는 다른 어떤 인지 부조화, 다양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것, 다시 거듭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품고 착각과 오해를 걷어내고 다시 생각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긴 게 데카르트는 어떤 어떤 자기의 명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걸 시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군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뭐야 이거 대충 때려 맞췄구만 막 이런 느낌이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약간 어떻게 끼워 맞춰서 이렇게 결론을 내긴 했는데 약간 흠칫하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종교와 신에 대한 증명이라면 저는 데카르트 시대에 태어나서 데카르트를 만났다면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날 수 없고 이미 죽은 사람이고 제가 철학을 연구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뒤에 숨어서 뻔뻔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해결의 변증법, 우리가 한번 윤리 시간, 도덕, 윤리, 역사 시간 같은 데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차를 마시고 났을 때 속이 막 이렇게 약간 해장되는 것 같은 느낌에 개운하다 막 이렇게 욕조나 욕탕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느끼는, 혹은 뭐 한국 약간 개운한 뭐 어떤 시원한 국물을 마실 때, 탕 같은 걸 들이킬 때 개운하다 이럴 때의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보이차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선호하는 거기도 하고요. 몇 탕을 우렸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조금씩
옅어지고 있네요. 마지막 요거 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맛이 좀 빠진 다음에도 길게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거는 뭐 아주 정로는 아닌데 그렇다고들 하는데요. 차는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탈수? 탈수가 아닌데 몸에서 탈수, 어쨌든 수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다시 채워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는 사실은 중국차식 우림에는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찻잎의 양에 비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지금도 4g을 넣고 뭐 7, 8번, 9번, 10번 막 길게는 막 20번까지 우리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경우가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더 옅게 마시면서 쭉 내려가면 정리가 되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왜 우리가 차들이 되게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말차 같은 경우에도 진하게 마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옅게 남은 어떤 것들을 헹궈서 마시는 것 같은 백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수분을 더 추가해주고 맛도 입안도 정리를 한번 해주고 진하게 마셨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옅게 마시면서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가끔 특징적인 맛만 잡아내고 싶을 때는 짧게 마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길게 마시는 편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씩 쭉.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이거 잡다가 저거 잡고 다른 짓 하면서 책 읽고 이러다 보니 자꾸 뭐를 깨뜨리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나 잠깐 반성해 봅니다. 줄기가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는 많죠? 그리고 다른 애들이 자잘하게 나눠진 것들, 병배차들이 산차는 아무래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잎을 관찰하기에는 더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줄기랑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있다 잎에 큰 잎을 하나, 온전한 잎을 찾아서 관찰하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대답이 들렸는데 어디선가 들으셨나요? 이제까지 못 느끼다가 갑자기 그 화분의 단맛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지막에서 찻잎을 뺐는데 아까부터 느껴지던데. 화분의 단맛 같은 거? 제가 둔했군요. 계속 있었다는데요. 아우 아쉽네. 한 번만 더 우려볼까요? 깨끗한 접시니까. 그러면 진짜 물이 남았으니 아직 한 번만 더. 다시 들어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궁금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확실히 혼자 마실 때보다 둘이 마실 때가 혹은 셋이 마실 때, 여럿이 마실 때의 어떤 다양한 느낌을 더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나는 몰랐던 것, 나는 뒤늦게 알았던 것, 혹은 나는 이렇게 느껴졌던 것을, 나는 A라고 느꼈던 것을 누구는 B라고 느끼고 누구는 C라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맛이 설명하는 거였구나. 서로들 각자 표현은 달랐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여럿이 마시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참을색이 옅은데 그래도 그 맛이 날지. 났으면 좋겠다. 와라.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단맛이 있긴 하거든요. 확 강한 느낌은 아니지만 입안에 옅게 퍼지는, 목 끝에 탁 걸리는 그 화분 같은 느낌. 그 화분이 설마 이런 화분을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목구멍으로 화분을 죄송합니다. 만담이 익숙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 부어서 약간 방치한 뒤에 마셔보겠습니다. 향 되게 많이 나는데. 꽃향도 난다고요? 이 향이 아닌 건 확실한 거예요? 맛 자체가 나는데. 이 차에 꽃향이 난다는데요? 이럴 때 가끔 이 코를 어떻게 바꿔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을 잘 맡는 사람들의 코로 약간 바꿔오면, 뭐 저는 사실 외관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 내 얼굴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는 뭐 차지하고, 가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향들이.
시니피안과 시니피아에 대해서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니.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 철학과 사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들 용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 앞머리에서 언급한 대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나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개념이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개념이 바로 새로운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틀에 의해서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층 더 정밀하게 미세한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계량하듯 세상의 현상과 이치를 파악하려 한다면 언어의 한계를 인지하고 더 많은 언어, 즉 시니피앙을 조합함으로써 정밀하게 시니피에를 그려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방금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대한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구나, 대충 알 것도 같네 라는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요. 재밌네요, 확실히. 단순하게 말하면 언어와 개념인데요.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므로 그것을 이제 막 겨우 조금 이해한 제가 설명하기란 역부족이고요. 적확한 표현, 적확한 언어, 표현, 뭐 딱 들어맞는 문장, 단어 이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지 적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있고, 전혀 생소한데도 바로 연상이 탁 되는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의 다양한 면과 어떤 언어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혹은 얼마만큼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많은 언어가 궁금하고 원서를 읽고 싶어! 하지만 한국어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를 못합니다. 다행히 점점 번역가들이 훌륭해지고 있으므로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확실히 단맛이 있네요. 하지만 꽃향은 아직 전혀 모르겠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네, 달달한 마무리 좋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 줄기랑 찻잎이 같이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찻잎이 아주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찰하기가 아주 좋네요. 찻잎을 관찰하기가. 이 찻잎의 톱니 뭐 이런 것들, 아이고 나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아이고 안 볼란다 이렇게 수준에 맞게 관찰하기로
이렇게 두 개, 세 개의 찻잎이 붙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좀 펼쳐줘 볼래? 알아서 좀 착 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니? 짜잔. 이걸로 만족스럽지 않네요. 오우, 오우, 오우. 그러니까 아주 찻잎이 꽤 큰 애들을 보통 이 정도 부분에서 꺾는다면 이 찻잎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크게 줄기 부분부터 꺾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찻잎 모양이 온전히 살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약간의 손상 외에는. 그리고 아주 찻잎도 크지요. 쪼개진 게 막 손가락만 하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세 개의 찻잎이 붙은 것들을 길게 똑 꺾어서 독특한 형태로 제달을 한 재밌는, 이름도 재밌는 손잡이 차를 오늘 함께 마셨습니다. 좀 여린 애들도 들어있고. 이제 만전 탐험이 거의 끝나가고 다음 차로 끝인데요. 좀 어떤 탐구, 호기심을 완전히 채웠느냐, 충족시켰느냐를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데, 새롭게 만난 것들이 있고 새로 발견하고 안 것들이 있고 새롭게 제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다음 차가 또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